안녕하세요.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SY 주주 여러분들. 저는 SY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알려드리는 멘토 이진욱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볼 주제, 이 바로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최근에 열렸었죠. 이와 관련해서 이 시장의 반응은 어땠었는지, 그리고 또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오늘 전반적으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만한 사항은 또 뭐가 있는지, 이러한 부분들 또 전반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관련된 얘기를 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5일날 16일 이렇게 해서 국제평화회의가 열렸고 그리고 또 폐막까지 마무리가 됐었죠. 처음 해당 일정이 잡히고 나서는 이 관련주들이 약간의 반등을 모습을 좀 보여줬으나 역시 시장에서 기대한 바가 전혀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는 계속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철수와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라는 10개항으로 구성된 이 평화 공식 회의였죠. 요거는 이제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앞전에도 소개시켜 드린다시피 1차, 3차, 2차 전부 해서 현재는 4차까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4차까지 진행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신선한 재료는 아니었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요 이제 4차 이번에서 진행된 것 중에서 좀 신선한 내용들, 이 시장이 반길 만한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었으나 기존에 했었던 내용들 그대로 좀 진행이 된 감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현재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하락을 띠고 있는 이유 자체가 결국에는 이번 평화에 역시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지 않았죠. 그래서 당사자가 참여하는 회의가 이 주식 시장에 있어서는 어떤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라고 시장을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 평화회의 자체는 국제적으로는 당연히 의미가 있겠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. 그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와의 주요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인도라든가 사우디라든가 10개국도 역시 이 공동 성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소식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현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. 이 푸틴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빼앗은 점령지와 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조건에서 종전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,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푸틴의 이 군대를 완전히 철수하고 빼앗은 영토 돌려줄 때까지는 전쟁을 계속하겠다라고 또 같이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현재는 계속된 싸움이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또 긍정적인 요소들도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 중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. 앞으로에 대한, 그러니까 차기 남아있는 평화 정상 회의가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는 이 러시아 측도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다라는 또 발언이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폐막식에서 이런 또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, 현재 이 후속 회의가 열릴 수 있다라고 또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되면 5차가 될 것 같은데, 아마 다음 회의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참여가 한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, 5차 역시 러시아라던가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비슷한 현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후속 회의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구체적인 또 날짜는 안 나왔지만 구체적인 또 날짜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좀 모멘텀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아마 지금 예상이 되는 것은 미국이 대선을 치르기 전에 이전에 한 번 더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니까, 지금 이제 거의 7월이죠. 그러니까 이제 11월에 대선이니까 요 사이에 또 한 분의 이벤트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미국 대선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구조잖아요. 근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 발언을 굉장히 세게 하고 있습니다. 내가 당선이 되자마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하루 만에 끝내겠다, 24시간 안에 종전 가능하다라고 또 밝힌 만큼 우리가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은, 이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상황을 또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.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시나리오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들어서 그래도 2월달, 3월달 이렇게, 특히 3월달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이 조금 들어왔었죠.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틴이 종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.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, 이제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만은 안 된다. 왜죠?
가능성에 대한 얘기만 해서 이미 주가를 많이 해먹었어요. 그러면 이제는 정말 협상 테이블이 열려야지 이 주가에 대한 지속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가능성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지속할 만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슈 받고 오르다가 또 떨어지고 이러한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5월달, 6월달에는 평화회의에 대한 일정이 맞춰서 주가가 좀 올라가나 싶었으나 아무래도 여기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? 거래 대금과 이슈 그리고 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필요한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고점을 뚫지 못하고 평화회담이 열렸던 15일이었죠. 요 날에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던 때가 14일인데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재료 소멸에 대한 인식 때문에 현재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뭐 저는 재건주는 그렇게 봅니다. 일단은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. 요때에 좀 트리거가 좀 생기는지 요거를 봐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그 전까지 뭐 사실 치고받고 계속 싸우고 하고 있잖아요. 이때까지는 아마 주가가 계속 뭐 횡보를 하거나 조정에 대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결국에는 SY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결국에는 얘네들이 건설이잖아요. 건설 쪽에 건자재 뭐 이런 쪽에 엮여 있으니까 이 건설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아진다거나 테마가 올라가거나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실적과 관련돼서는 제가 봤을 때는 SY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러한 주가 상승을 크게 일으켰었던 모멘텀과 재료 요게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지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평화회의 5차 평화회담이 11월 달에 전에 또 잡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이 다시 한번 더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또 우리 재건 관련돼서 또 해당 일정이 나오거나 중요한 이슈들이 나왔을 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영상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.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